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 행정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유튜브 매체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 이른바 공격사주라고 이제 불리던데 이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잠깐 녹취 내용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행령이죠, 행령. 대통령 되려고 뭐 어쩌고 처음부터 뭐 거기서 딜데이 때부터 이제 수작을 했다.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치면 너희 여사가 니네 야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실제 이 통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 당비 횡령 뉴욕 의혹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당대표 경선 토론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거론이 실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도 보셨나요? 일단 그 김대남 상임감사 이분 해당 행위죠.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의 경선 주자를 상대로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음해하는 것을, 더군다나 이걸 특정 유튜브 매체와 결탁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에서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공지하기를 이것에 관해서는 당에서 진상조사 절차를 할 것이다. 아마 이제 이 진상조사 절차에는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뭐 윤리위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절대 언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언론이라고 하면 우리 MBC에서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실 겁니다.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곳은 유튜브 매체라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언정 과거에 이 몰카 영상 같은 것 명백하게 취재윤리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하는 곳은 언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유튜브 매체와 결탁해서 음습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면 이런 것은 앞으로 그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끊어내야 될 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서울의 소리도 언론입니다. 언론에 무슨 등록받아서 허가받는 시대는 지금 아니고, 물론 규모나 또는 데스킹, 게이트키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차이,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론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김대남 전 행정관은 내가 그냥 알아서 했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결과에 대해서 아싸, 이거 내가 해냈다. 그래서 복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른자인 보증보험의 감사 자리, 연봉도 많은 노른자의 금융기관 감사 자리가 최고입니다. 거기에 간 거 아닐까라고 상식적인 추정을 합니다. 그냥 혼자 했을 리는, 그것도 대통령실을 이미 나왔고 또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서 밀려서 용인갑에 공천도 받지 못한 김대남 행정관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싫어서 개인적으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강하게 화를 낸 거죠. 김대남 행정관에게 화를 냈다기보다는 그것을 다 꾸미고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은 하나의 세력에 화를 낸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안 그래도 SNS에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합니다라고 굉장히 강한 불쾌함을 드러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감찰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대남 행정관이 제대로 얘기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간 거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추천했지만 그냥 연결해 준 거고, 실제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이 문제와 별개로요. 강승규 시민사회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랬을 텐데 누가 했고, 또 그러면 가장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거는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갔을 때 그거는 누구 추천해서 갔냐. 이러는 게 가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내긴 했어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본인 입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뭐 짧지만 굵게 밝힌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불쾌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로 정치 공작을 한 시도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호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기로는 그 서울의 소리 측에 제공된 자료에 뭐 본인의 자녀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겠죠. 그런데 제일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서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사실은 정치인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 서울의 소리와의 통화 녹취를 들으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집단이 어떤 경쟁의 과정에서 굉장히 음습한 암투를 꾸며내는 뭐 그런 조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오해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단호하게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가리는 거예요. 저는 뭐 김대남 상임감사가 누구와 공모를 했는지 혹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규명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당 차원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 김대남 상임감사를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캠프에 처음 추천한 것은 신기호 전 의원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경선 캠프 단계까지고 본선 선대위부터는 본인은 같이 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 들어가도록 뭐 추천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누구의 지시 또는 누구에게 보고 성과로 보고는 했을 것 같아요. 링크에 서울의 소리 기사 난 걸 가지고 링크로 보고는 했을 것 같은데 추정컨대는 직접이든 또는 한 단계를 거치든 여사까지 가지 않았을까. 왜? 이 김대남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이런 기사가 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거야. 여사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기사를 왜 안 보냈겠습니까? 보냈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추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제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며 당원으로서 다른 당대표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어떠한 사주를 받아 특정 후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전해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던데 이 해명 어떻게 보세요?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한 단계 정도는 거쳐서 여사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라는 추정을 하고 그러면 여사가 지시했든 또는 여사의 뜻을 헤아렸든 지금 김대남 행정관의 그 녹취를 보면 여사가 한동훈 대표를 뭐 배은망덕하게 생각하고 아주 싫어한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사의 뜻을 헤아려서 기획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이미 공천에 떨어져 대통령실도 나온 사람이 총선 백서에 들어갈 내용을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에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중에 2건은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 관련된 거였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뭐 워낙 정치권 안에서 당직자들끼리 서로 친하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었느냐. 캠프 소속이었다는 건 나경원 후보 캠프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난감할 것 같아요. 괜히 나를 왜 끌고 가. 그렇다고 난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애매한 건데 나경원 후보는 뭐 이런 공작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아닐 것 같다. 그냥 본인도 여기에서 나경원 후보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여사 얘기만 나오고요. 난 아니야라고 페이스북에 얘기하셨더라고요. 얘기하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좀 난감할 줄 알았더니 하셨군요. 아니 예. 그러니까요. 그 나경원 의원의 반응을 보면 이 김대남 상임감사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단호하게 한 줄 올리셔가지고 본인과 관계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엄정한 규명이 필요하고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실관계를 규명할 때는 누가 뒤에 있을 거라거나 누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거나 이거를 미리 예단하고 답정너식으로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선입견을 배제하고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2번째로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다 엄정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보수에서 끊어내야 될 문제냐면은 과거에 그 김대엽 병풍 녹음 테이프 조작 또는 뭐 그 생태탕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이런 어떤 허위 사실을 이용한 공작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말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런 것은 꿈도 꿀 수 없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나경원 의원이 난감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난 아니야라고 하는 순간 째야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짧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하셨군요. 예. 지금 신지어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대남 씨가 진영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 내용에 이제 정원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그런데 배후에 누가 있냐? 서울 보증보험 상금간서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흐름에서 봤을 때 또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러면 그냥 혼자 자가 발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 뭐 곽규택 대변인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게 혼자 자가 발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노른자 금융기관의 자리를 감사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 보면 당 내부에서도 아니면 대통령실 관계자도 좀 놀라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누군가는 꽂아줬다는 얘기인데 그 누가 누굴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시를 했던 아니면 이 보도에 흡족해 했던 뭔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의심이죠. 사실 그 의심이 맞는 거고 뭐 그게 거의 당연할 것 같은데 다만 뭐 예상외의 일들은 늘 있으니까요. 최근에 제가 뭐 여권 관계자 통해서 핵심 관계자 통해서 들은 얘기는 노른자의 감사 이런 게 좀 제일 잘 컨트롤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냥 잘 안 되고 있다. 그냥 어디서 누가 찔렀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이고 상식적으로는 누군가 보상으로 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김대남 상임감사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국민의힘 내지는 그 보수 진영에 큰 해당 행위가 되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공기업 인선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 어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상임감사로 누가 추천하거나 인선해줬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큰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실까요? 예 해도 되나요? 아니 예 하십시오. 아니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끝나면 해도 되고요. 먼저 하세요. 예. 그러면 하면 물론 이제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피해자이기 때문에 열이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수 전체로 봐서도 야 어떻게 이런 짓을 했고 그것도 하필 왜 서울의 소리랑 작업을 했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침 방송에서 제가 뭐 얘기했었지만 비자발적 내부 고발차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용산에서 또는 용산에 아주 가깝게 줄을 댄 분들이 어떤 공작을 했는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이분은 강릉 삼척 고향이 지척인 이명수 기자를 믿고 그냥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부의 총질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했던 뭐 정원유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공격했던 것이 나와서 보수에서는 해당 행위라고 보겠지만 이 전에 첫 번째 녹취에서 나온 건 뭐였냐면 서울의 소리 고발됐지 그거 내가 한 거야. 샘인연이라는 곳이 있어. 광고도 나오고 거기에 내가 해서 너희들 고발한 거야. 그래서 이명수 기자랑 김대남 행정관이 둘이 하하하하 웃고 맙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당 행위하고 그게 아니에요. 실제 여론을 조작하고 고발을 통해서 언론사를 대통령실에 비판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 고발해서 막고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죠. 선임 행정관이었죠. 그냥 개인으로 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결정이나 기획은 개인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대통령실이란 조직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작을 특히 이전 첫 번째 녹취록에서 나온 걸 보면 공작 자체를 했다는 걸 본인이 다 물론 친한 걸로 알고 믿었던 이명수 기자의 한 얘기지만 실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 일환의 지금 연속선상에 이 공작이 비판적인 언론에만 통한 게 아니라
여사가 싫어했던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동훈 당시 후보에게도 통했다. 그냥 요 정도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요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건 용산의 공작이 핵심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괜히 먼저 말씀하시려고 드렸네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 지점에서 그나마 뭐랄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은 정상이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렇게 뭔가 글쎄요 허언인지 뭔지는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말씀하셨듯이 그 원래 선거 기간이 되면 굉장히 속된 말로 광을 팔고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혹은 내가 듣지 않은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여의도 반경을 일으키려 해서 굉장히 허풍을 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이 김대남 이분이 통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도저히 공천 받으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실제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용인갑에서. 그리고 2022년에 강남구청장 경선 도전했지만 역시나 공천을 못 받았고 그런 걸 보면은 아 그래도 정당의 공천 시스템은 국민의힘이 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건 아주 갈래 중에 갈래인데 저 끝에 있는 격가지 얘기를 또 길게 하세요. 네? 아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당이 결국에는 사람을 가려 뽑을 때 비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꽂아 넣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분이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말이 사실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이면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행인데 사실상 비서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공천을 강남구청이나 또는 용의가 못 받았다고 해서 잘 걸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잘 걸러진 게 아니라 이런 사람만 데려다 썼냐라는 의문을 저는 갖고 있고 처음에 녹취록에서 이분이 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원문 비서관한테 밀려서 용의갑에 공천을 못 받았어라고 얘기한 거는 그건 뭐 이분의 약간 허장성세일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도 뭐 달고 있겠지만 대통령이 중매까지 서준 이원문 비서관과의 서로 견줄 위치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했듯이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내가 고발하도록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관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고발하게끔 했고 그 시민단체는 MBC 이 회사죠. MBC에서 관제 데모까지 한 게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이슈 때 나와서 시위까지 했어요. 이것도 당시 김대남 행정관의 녹취를 빌면 본인이 사주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쭉 본인은 이제 이명수 기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산의 공작의 실태를 이분이 다 스스로 비자발적으로 고발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고발은 그랬어라고 말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수사에 들어가야죠. 감찰 지시했으니까 이건 진행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이제 당 지도부 만찬 가진 게 지난달 24일인데 이때 한 대표가 독대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다시 재요청했는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만 데리고 이제 만찬을 가지니까 물론 대통령실 설명은 국정감사 시작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격려하는 자리여서 한동훈 대표가 빠졌다는 설명인데 이걸 사실 누가 액면 그대로 한동훈 대표를 뺀 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와 식사를 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원내 지도부와 당연히 식사는 하실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이 10월 2일인가요? 그러면 국정감사 시작까지 지금 5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럼 불러다가 국정감사 잘 해라. 그리고 또 정부가 방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싸워달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빨리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늘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독대를 하는 거는 자연인 한동훈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대변하는 당심 당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그 일정한 퍼센티지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그게 자꾸 미뤄지고 늦춰지면요. 당의 목소리 나아가서 당이 대변하는 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니 한동훈 대표 빨리 만나십시오. 지금 더 늦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강곡하게 진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해일까요?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뛰어나고 합리적인 송영훈 대변인도 오해가 아닌 줄 알고 있죠. 하지만 대변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얘기해야 되는 처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태원이 맞죠? 지금 입술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입술, 굳게 담은 입술이 잘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난처하게 해서. 아니 저는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예. 표정으로 요즘 대변인들이 다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예. 근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8일 전에 이미 지도부랑 만찬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물론 머쓱한 순간들도 있었다고 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서로 조용히 눈치만 보는.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못 먹었어. 제대로 친한 사람들과 먹어봐야지 이렇게 했는지. 근데 어쨌든 분명한 의도는 그 분류화라고 해요. 분류화는 배제의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 편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직접 대통령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저기까지 얘까지는 누구 편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분명한 내 편. 이건 내 편을 규정짓기보다는 남의 편을 규정짓기 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건 국감 또 당면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세력을 넓히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나의 편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이랑 밥도 먹기 싫어. 라는 거를 억지로라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앞서 오해라고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 때냐. 물론 국감에 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 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오해가 아닐 거다라고 봤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걸 믿고 있다면 이건 정무 능력 빵점이에요. 빵점이 대통령 참모들이 참모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그렇게 그런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거는 속이거나 정무 능력이 빵점입니다. 둘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료 대란이 지금 계속 뉴스가 오히려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싸우고 있으니 오히려 정말 국민 민생에 시급한 현안들이 뉴스가 줄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 아닌가? 당면한 민생 현안,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의대생 2만 명이 유급되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위기인데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나는 한동훈 대표 싫어. 이 메시지에 중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걸 모른다면 정무 능력이 없어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면서도 그렇다면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될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심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설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스스로 본인의 편을 좁히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판이나 어떤 오해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비판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만나서 의료 현안이든 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안이든 저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무슨 해결책이 나오든 설령 하루 만에 어떤 해결책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좀 장시간 논의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의 수장이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든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건데 정말 정무 능력이 부족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내 지도만 불러서 만찬을 갖는 것이 어떤 메시지로 익힐 것인가를 그건 국민들이 오해라고 생각하는 정무 능력이라면 저는 그 정도는 여의도에 있는 고등학교 근처에만 가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정말 능력 부족이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무 능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거는 원래 해서는 안 되죠. 약속 위반입니다. 유권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야라고 대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약속을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최상권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타이밍에 표단속 할 때가 표단속이다. 이 만찬의 의미는 원내 의사만 불러서 표단속을 하는 거고 이탈표 방지하려는 만찬이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표단속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정말 표단속이면 오히려 당에서 원내 지도부만이 아니고 전부 다 광범위하게
그 불러서 만찬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박성태 우리 그 소장님께서 그 클래시파이, 그러니까 분류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영어로는 클래스파이였군요. 죄송합니다. 특정한 그룹만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거기에 부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거든요. 뭐 그분들이 실제로 서운하시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표단 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표단속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특검법은 지금 그동안에 계속 그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제2요구되면은 재표결해서 부결되고 폐기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도돌이표를 반복해온 바로 그 특검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법안 내용도 사실은 대동소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대통령실에서 제2요구의 사유로 제시했던 그 독소 조항들에 있어서는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화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같은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왔던 그런 의원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루아침에 바뀔 만한 어떤 계기나 사유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굳이 표단속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만찬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표단속 하려면 다 불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송영호 대변인님이 얘기하셨지만 원래 활동가부터 먼저 매기는 법입니다. 다 매기지는 않아요. 활동가의 높은 충성심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가서 각 그룹 내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단까지 다 불렀거든요. 꽤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활동가들을 일단 매기기 위한 거라고 보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가서 반찬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딱 대통령이 밥 줬다고 해서 넘어간다.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오늘 반찬 메뉴에 밴댕이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 댓글에 다른 분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국정감사를 잘 하려면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단 불러다가 격려를 해야죠. 네. 그건 너무 루틴한 것 같습니다. 관례니까요. 네. 당대표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 사실은. 그럼요. 예. 부른다고 나는 원외라서 안 갈게요.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물론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지만 당대표가 1번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건 원내리, 물론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됐지만 사실은 당과 원내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이건 원내일이니까 당대표 빼고, 이건 누가 봐도 사실 상식적이진 않죠.